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XRP 생태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XRPL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기관 채택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상반된 트렌드입니다. 2025년 6월 4일 기준으로 XRP 생태계는 언뜻 보기에 모순적인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전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들의 채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표면적인 수치를 넘어서 XRP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봐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내용들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5월 XRPL 거래량 감소의 구체적인 수치와 그 의미. 둘째, 활성 지갑 수는 늘어났는데 실제 사용자 참여도는 저조한 이유. 셋째, NFT와 AMM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신호들. 넷째, 기관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는 배경과 구체적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XRP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 거래량 감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XRP, 레저 XRPL은 총 5,01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4월 기록인 5,480만 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예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4월에서 5월로 넘어오면서 약 470만 건, 퍼센트로는 대략 8%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일평균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인데요. 단순히 숫자만 보면 우려스러운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거래량 감소가 반드시 생태계의 퇴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거래량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시장 변동성, 투기적 거래의 증감, 계절적 요인, 그리고 사용자 행동 패턴의 변화 등이 모두 거래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XRPL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나 투기적 활동이 거래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XRP 생태계가 성숙해지면서 단순한 거래보다는 실질적인 유틸리티 사용으로 패턴이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활성 지갑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XP마켓에 따르면 5월의 활성 지갑 수는 27만 8,362개로 4월 대비 약 10% 증가했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활성 지갑수 증가는 XRP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 증가가 반드시 실제 사용자 기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평균 지갑당 활동량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동화된 지갑 보세의 증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동화된 지갑 봇이란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생성하고 운영하는 지갑들을 말해요. 이런 봇들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지는데 실제 인간 사용자와는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갑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실제 사용자가 늘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D앱 참여율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XP마켓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활성 지갑 중 단 10%만이 D앱, 즉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약 2만 8천가의 지갑이 단 하나의 D앱에만 참여했고 2개 이상의 D앱을 사용한 지갑은 3,782개에 불과해요. 3개 이상의 D앱을 사용한 지갑은 968개,
그리고 4개 이상의 초과 참여 지갑은 겨우 29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XRPL 생태계가 지갑 수 증가와는 별개로 지속적인 사용자 참여나 실질적인 유틸리티 활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단순히 부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는 XRP 생태계가 현재 전환점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어요. 초기 단계의 투기적 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유틸리티 중심의 생태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부문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NFT와 AMM 부문에서는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FT 민팅 건수를 보면 4월 176만 건에서 5월 256만 건으로 급증했어요. 이는 약 45%의 증가율로 매우 인상적인 성장세입니다. 이런 증가는 디지털 자산 생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예요. NFT 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의 실질적인 활용 사례 중 하나로 디지털 소유권의 개념을 구현하고 있어요. NFT 민팅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XRPL을 통해 실제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AMM, 즉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 기능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요. AMM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사용자들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고 거래를 촉진하는 시스템입니다. AMM의 활성화는 XRPL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해요. 이는 XRP 생태계가 단순한 결제 네트워크를 넘어서 종합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XP 마켓이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XRPL에서 NFT 및 AMM 활동의 주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XRPL 내 사용자 참여의 핵심 통로로 자리 잡고 있어요. XP 마켓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XP 마켓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들은 NFT를 쉽게 만들고 거래할 수 있으며 AMM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잠깐 중요한 소식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비트패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XRP 생태계의 복잡한 변화들 뿐 아니라 다른 주요 코인들의 시황과 투자 전략까지 전문가들이 100% 무료로 실시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정보가 아니라 NFT나 AMM, 기관 채택 같은 근본적인 생태계 변화까지 깊이 있게 분석한 자료들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영상 아래 댓글창에 있는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 지금은 2만 구독자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전화번호 남기실 때 메모에 커피라고만 적어주시면 입장을 도와드리면서 스타벅스 커피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좋은 성과 내고 계시니까요.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함께 해보세요.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인 기관 채택 확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월에는 XRPL의 기관 채택 확대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는데 이는 개인 사용자 참여도와는 대조적인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 부문의 발전을 보겠습니다. 유럽, USDB, XSGD 등 최소 3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XRPL 생태계에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발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추가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XRPL이 다양한 법정 화폐와 연동된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의 기반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기관들이 XRPL의 기술적 안정성과 확장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국제 결제와 송금 분야에서 XRPL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은 유로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SDB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XSGD는 싱가포르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처럼 다양한 법정 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XRPL에 추가된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XRPL을 신뢰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소식은 두바이 토지청 DLD의 XRP 레저 공식 채택입니다. 두바이 토지청은 부동산 토큰화 플랫폼의 기술 기반으로 XRP 레저를 선택했어요. 이는 XRPL이 단순 트랜잭션 처리 네트워크를 넘어 실제 비즈니스 인프라로 채택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동산 토큰화는 매우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큰 자본이 필요했고 유동성도 매우 낮았어요. 하지만 부동산을 토큰화하면 작은 단위로 나누어 투자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도 훨씬 쉬워집니다. 두바이 토지청이 이런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기반 기술로 XRP 레저를 선택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 허브이자 혁신적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도시예요. 이런 곳에서 XRP 레저를 공식 채택했다는 것은 XRP의 기술적 우수성과 안정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관 채택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빠른 처리 속도입니다. XRPL은 몇 초 내에 거래를 완료할 수 있어 기관들의 실시간 결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둘째, 낮은 수수료입니다. 전통적인 국제 송금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XRPL의 수수료는 현저히 낮아요. 기관들이 대량의 거래를 처리할 때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셋째, 규제 친화적 구조입니다. 리플은 설립 초기부터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중시해 왔어요. 이런 접근법 덕분에 XRP와 XRPL은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해 규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넷째, 확장성입니다. XRPL은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기관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다섯째, 상호 운용성입니다. XRPL은 다양한 시스템 타입과 쉽게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통합이 용이합니다. 이런 기술적 장점들이 기관들의 채택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 들어 전통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XRPL 같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관 채택과 개인 사용자 참여 사이의 괴리입니다. 기관들은 XRPL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개인 사용자들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기관과 개인의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기관들은 주로 결제와 송금, 그리고 비즈니스 인프라로 XRPL을 사용하는 반면 개인들은 주로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접근성의 차이입니다. 기관들은 전문적인 기술팀과 자원을 갖추고 있어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쉽지만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셋째, 유틸리티의 부족입니다. 개인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D앱들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고 사용자 경험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재 XRP 생태계는 매우 흥미로운 이중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기관 채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사용자 기반의 깊이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XRP 생태계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투기적 거래가 생태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유틸리티와 비즈니스 활용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성공적인 기술 플랫폼들이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기에는
기술 애호가들과 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하지만 점차 실질적인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되면서 대중화되는 패턴이에요. XRP 생태계도 현재 이런 전환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채택이 확산되면서 실질적인 사용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 사용자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 토지청의 부동산 토큰화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들의 확산은 개인들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NFT와 AIMM 부문의 성장은 개인 사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NFT를 통해 디지털 창작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AMM을 통해 개인들도 유동성 공급자가 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생태계 발전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관 채택의 확산은 XRP 생태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 사용자들에게도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XRP 생태계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중요한 트렌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관 채택의 지속적 확산입니다. 두바이 토지청의 성공 사례가 다른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추가적인 기관 채택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현재 3개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추가되었지만 향후 더 많은 법정 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XRPL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XRPL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디파이 생태계의 성숙화입니다. AMM의 활성화는 시작에 불과해요. 향후 대출, 보험, 파생상품 등 더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XRPL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개인 사용자 경험의 개선입니다. 현재 D앱 참여율이 낮은 것은 사용자 경험이 아직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향후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면 개인 사용자 참여도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실물 자산 토큰화의 확산입니다. 부동산 토큰화에 이어 다른 실물 자산들, 예를 들어 예술품, 원자재, 지적재산권 등의 토큰화도 XRPL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발전 방향들을 고려할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래량 감소나 개인 사용자 참여도 저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생태계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투자자 관점에서 이런 변화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나 개인 사용자 참여도 저하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관 채택의 확산과 실질적인 유틸리티의 증가가 XRP의 근본적인 가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관 채택의 확산은 XRP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적 거래와 달리 기관들의 수요는 비즈니스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이에요. 또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확장은 XRPL의 네트워크 효과를 크게 높일 것입니다.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XRPL에서 사용될수록 전체 생태계의 유동성과 활용도가 증가하고, 이는 XRP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NFT와 AMM 부문의 성장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부문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XRPL이 단순한 결제 네트워크를 넘어서 종합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현재 개인 사용자 참여도가 낮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따라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를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관 채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즉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기관들은 주로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기보다는 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관 채택의 효과가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트렌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XRP 생태계가 투기적 거래 중심에서 실질적인 유틸리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예요.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5월 XRPL 거래량은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생태계의 성숙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활성 지갑 수는 증가했지만 실제 D앱 참여도는 여전히 낮아 개인 사용자 기반의 깊이 있는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NFT와 AMM 부문의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기관 채택의 지속적인 확산은 XRP 생태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바이 토지청의 공식 채택이나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의 추가는 XRPL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XRP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개인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의 개발이 필요해요. 둘째, 사용자 경험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D앱 참여율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기관 채택과 개인 사용자 참여 사이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갑 수보다 지갑의 질입니다. 단순히 많은 지갑이 생성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생태계에 깊이 있게 참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기관 채택의 확산과 실질적인 유틸리티의 증가가 계속된다면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은 그런 미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자들은 이런 구조적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기적인 지표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생태계 발전 방향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XRP 생태계는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있으며 이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XRP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생태계의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의 방향성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자산 투자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와 신중한 판단이 꼭 필요하겠죠. 비트패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오늘 보신 XRP 생태계 이슈뿐만 아니라 NFT, AMM 기관 채택 같은 핵심 변화들을 전문가들이 100% 무료로 실시간 분석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가격 정보가 아닌 근본적인 구조 변화와 생태계 흐름까지 함께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꼭 참여해보세요. 영상 아래 댓글창에 있는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 지금은 2만 구독자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전화번호 남기실 때 메모에 커피라고만 적어주시면 입장을 도와드리면서 스타벅스 커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니까요.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함께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암호화폐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XRP를 비롯한 주요 코인들의 핵심 이슈와 시장 흐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